오늘은 제목을 제가 고고학, 건강의 비밀을 밝힌다. 고고학이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 문제거든요. 어윈 쇼르가프라는 미국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존 개념에 대한 소화병적인 집착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안다는 그 지식에 대한 아집 때문에, 이것만이 최고라는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갈기 찢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때만 해도 병이 많았을 때,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각자가 다 의사들이 주장하는데, 그게 1900년대 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병은 답을 결론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답을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별로 저도 제전에 생각 안 해봤어요.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고고학적인 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건강 회복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어떤 명확한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머슨은 자연과 책은 보는 사람의 것이다. 봐야 돼. 돌멩이인지 금덩어리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쭉 담으면 되자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 키라는 것이 좀 희왕하다. 이거는 보는 눈이래요. 보는 눈. 만지는 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방에서 진주를 잃어버렸어요. 뭘로 찾습니까? 전기가 없을 때 그냥 등불이나 촛불 비추면 찾아요. 근데 그 등불이나 촛불이 특별한 겁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겁니까? 어둠을 저주하기 전에 한 개의 등불을 밝히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그 아주 비싼 진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진주를 찾는 것은 흔한 촛불 한 잔은 끝나는 거예요. 기라는 것도 그래요. 볼 줄 알고 만질 줄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느꼈을 때는 이것이 뭔가 이제 참 애매했는데, 우리가 제사를 4대를 지냅니다. 25년 한 대 가지고 4대면 100년 이상은 안 지내요. 왜 제사를 100년 이상 안 지낼까요? 뼈가 썩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뼈들이 7천만 년 전 거라 그래. 네? 근데 이 뼈들이 큰 거는 사람인데, 그죠?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큰 뼈들은 크기가 10m나 돼요. 밝혀진 것이. 보통 5m, 3m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년만 돼도 뼈가 썩는데 뼈가 안 썩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뼈를 몇 년 전으로 보느냐, 몇 천만 년 전 이러면 참 답이 없고, 우리가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제일 오래 산 우두셀러가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그렇다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뼈로 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몇 년 전일까요? 지금부터 4366년 전, 창조 후 1656년경입니다. 7월 음력으로 7월 14일 날 홍수가 나면서 수장된 뼈예요. 그런데 4300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먹었어요. 곰팡이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력이 다한 물질을 흙으로 돌아보내는데 이 뼈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 보세요. 이게 무슨 뼈인지 아세요? 그죠? 이 뼈가 무슨 뼈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게 다리뼈입니다. 이게 골반에서 무릎, 발 이래 내려오는데 이 정갱이 뼈예요. 이게 45피트, 뭐 쉽게 얘기하면 1m 40. 정갱이 뼈 하나가 1m 40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습기도 있고 흙 속에서 어떻게 안 썩고 있을까? 자, 이 두 공룡의 뼈를 미국의 이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했어요. 고고학에서는 이게 뭐 주라기 시대에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의 뼈라 이러는데 이게 7천만 년 전 거라 그래. 7천만 년 전께 지금도 안 썩었다면 이건 뭐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인가를 떠나가지고 4,000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썩고 있었다는 것이 특별하다. 이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중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 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흙을 떨어내고 이렇게 다 이제 만지는 과정이에요. 중국 자연사 박물관 하면 아주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뼈들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성들이 이 가슴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넣어놨는데 이런 거였는데 아파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해봤더니 전부 곰팡이가 꽉 껴버렸어요. 예? 보형물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곰팡이 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현대인들의 뼈예요. 4,300년 전의 뼈도 곰팡이가 안 끼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골육종, 뼈에 암이 생기는 시대예요. 곰팡이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아 내놓고는 감염이 다 돼요. 치아 내놓고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머리에 이게 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퍼스퍼스해진 상태예요. 이게 곰팡이균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병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 같은데 무좀 한번 걸리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무정균이 몸 안에 와버린 거예요. 무정균이 몸 안에 온 것이 곰팡이에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증식하면서 부피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뭐만 커집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려도 커져버리지, 그죠? 곰팡이만이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대 사람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화론 어떤 미생물로부터 인간이 진화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 뼈들을 관찰해 보면요, 정말 5m, 10m 되는 그 건장한 체구의 사람들이 지금 발견된 뼈에도 부패 흔적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곰팡이 감염이 되고 암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진화론이 맞는가?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약해진 것인가? 이 고고학적인 뼈를 관찰해 보면 진화론적 논리는 안 맞아요.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점점 쇠퇴되어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어디서 오는가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은하의 부분적인 사진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제만 보는. 이것이 은하수에서 오는 파동들이 여기에 지금도 정보를 줘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은하수에서 오는 특별한 파동들이 이 사람들의 정보를 줘서 곰팡이가 안 쓸고 썩지 않게 한다 이러면 진짜 우리 선생님 말더라. 우리 딸들이 절대 거기 빠지지 말라 그러더라. 이상한 나라다.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은하끼리도 대화를 한다. 은하끼리도 대화를 한다. 이게 서울신문 2018년 11월 16일자인데요. 미디어 철학자 돈 더럼 피터스 미국 예일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2016년 발표한 자연과 미디어에 따르면 자연은 물질이나 에너지 흐름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지구에서 124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의 속도로 124억 년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은하가 하나 있어요. W2246-0526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천체망원경으로 관찰한 얘기예요.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칠레 디에고 포르탈레스대, 영국 레스터대, 케임브리지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 UCLA죠.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 프랑스 리옹 제1대학, 한국 고등과학원 국제공동연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대형 전파 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간섭계를 이용해 W2246-0526 은하와 이웃 은하들끼리 물질의 흐름을 주고받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은하끼리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세계의 은하에서 이 은하로 막대한 양과 물질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은하가 끊임없이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햇볕이 없으면 광합성이 됩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식물들도 뭐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요? 태양과 커뮤니케이션 해요. 그죠? 그 태양 없이는 우리가 계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구와 다 태양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구와 사람과 태양과의 관계도 되는 거죠. 태양을 봐야 몸에서 비타민 D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영양적으로도. 달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걸 뭐 한다는 겁니까? 달거리 한다 그래요. 재밌는 거는 스위스 연구팀이 현대 생물학 저널에 발표한 걸 보면 보름달이 뜰 때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한대요. 그 빛 때문에. 그러면 불면증이 온대. 또 하나, 미국 UCLA 연구진은 이 정서장애 저널에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 조울증이 심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당한다. 보름달이 뜰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 내가 뭐 그냥 누가 개인이 하더라 이러면 그렇지만은 미국 UCLA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간호진료저널은 보름달이 뜨는 날 소화관 출혈 환자가 증가하고 대동맥 수술 환자 210건 중 초승달 때 수술 환자보다 보름달이 떴을 때 수술 환자 사망률이 79% 낮았다. 어쨌든 영향이 있어요. 그죠? 간질 행동 저널의 브라질 연구팀의 논문에는 간질 발작으로 돌연사한 케이스가 보름달이 뜬 날 발생이 70%가 더 높았다. 죽는 확률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 중에 흰발 농개가 있고 섬개 있는데요. 이 몇몇 이 동물들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에 맞춰서 짝짓기를 하는데 달이 없으면 얘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놀드 리버 박사는 자신에 있어서 달의 영향에서 초승과 보름 때 인간의 폭발적인 감정이 고조돼서 살인사건, 교통사고 등이 급증한다고 밝혔어요. 리버 박사는 56년에서 70년 사이에 미 마이애미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887건을 발생일별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60여 건인데 비인해 초승 때는 80여 건, 보름 때는 90여 건에 육박하는 등 달의 영향력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게 왜 이래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자기 부상 열차 압니까? 이게 자기 부상 열차예요. 마이너스 끼리는 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끼리는 땡기면서 이게 자극을 바꿔가면서 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름달일 때는 태양과 달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양이온이 높아가지고 깔아놓는답니다. 양이온이 높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음이온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많은 게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도시지요. 음이온이 서울 시내 도로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로 수준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땡겨주는 그 양이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이온이 이렇게 반발력으로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벽하고 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밀고 땡기며 하면서 나가는데 양이온이 많아서 상실돼 버리면 피가 흐름이 늦어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나고 성질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하고 달하고 우리 개인과 태양계 모든 행성들 뭐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뭐 새우젓이 5젓이 있습니까? 6젓이 있고 7젓이 있고 뭐 5젓은 음력 5월에 수성에서 기가 오고 6젓은 뭐 음력 6월에 뭐 금성 추젓은요 음력 10월에 목성에서 기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이 미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팔꽃은 밤에 피어요. 그죠? 해가 뜨면 져버려요. 꽃들도 피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해바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돌고 해가 진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동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도 자동으로 알아서 하거든요. 이 사실 우리 몸의
체세포의 지능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최고, 올 초까지만 해도 슈퍼컴퓨터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이 중국의 썬레이 타이후라이트였어요. 이거는 93 페타플롭스 1초에 구경 3,000조 번을 연산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줘요. 근데 지금 테네시주에 6월 11일 날부터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딱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이 슈퍼컴퓨터는 200 페타플롭스, 그 1초에 20경번 연산을 해요. 저희가 내 몸의 에너지와 정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슈퍼컴퓨터에 연동을 시켜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원인인지 연산 능력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알겠지, 그죠? 제가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계와 연동시켜서 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지금 어디가 문제라는 것이 금방금방 뜨게 돼 있어요. 이 컴퓨터가 8,0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인류가 정복해야 될 주제는 별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죠. 제가 아까 태양계도 연관이 되고 달도 연관이 되듯이 별과 은하수와도 우리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개성을 가지면 저 사람 별 사람 다 보겠네, 그죠? 별 사람.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건강상 치명타를 입히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곰팡이균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4,000년 전 사람들은 지금도 특별한 은하수에서 오는 파동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안 끼고 암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염증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암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곰팡이가 내는 파동은요, 곰팡이 종류가 음악으로 치면 불협화음 파동, 불협화 음정이지, 그죠? 파시, 반음이 다 들어간 것들. 얘들은 이런 것들과 공명을 해요. 그런 주파수를 가진 거면 외부에서든 어디서든 전자파도 그런 거고 다 땡겨가지고 인체에 장애를 줘요. 근데 이것이 끌려 들어오는 그 파동과 이 곰팡이가 공명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증폭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제가 음악 좀 주의하라 그랬죠.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패망과 더불어서 헝가리도 패전국이 되고 경제공황도 오고 아주 그냥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많겠죠. 사람들이 먹을 거 없고 면역력 약해지고 스트레스 많고. 지금부터 이제 82년 전에 미스테리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레조 세레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 헬렌과 헤어지고 이제 그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글로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이 음악을 듣고 8주 만에 187명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8주 만에. 그래서 금지곡이 됐어요. 1936년 4월 30일에 파리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레이 벤추라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콘서트가 열렸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선율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 연주할 곡이 소개되었다.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그리하여 작곡지 헝가리에서 금지된 자살의 송가 글루미 썬데이 소개 후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했다. 영혼을 어루만지듯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단조의 선율. 그때 드러머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스스로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공연장을 메웠다. 청중들은 경악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금관악기 연주자가 드러머의 뒤를 따르듯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곡이 끝난 후 남아있는 단어는 제2바이올린 연주자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곡이 끝나자 그도 역시 천장에서 내려진 줄에 목을 맸다. 왜 죽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무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없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기의 신경과 감정을 자극하던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몸이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곰팡이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뭘 뿜을까요? 독성 물질을 뿜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해버려요?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도 자살했고 그의 연인도 자살했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보다는 몸 안에 곰팡이가 원인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설마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을 찾지 못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요전에 얼몇 해 전인가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알지, 그죠? 가습기를 틀면 그 습하니까 그게 뭐가 낍니까? 곰팡이 끼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쓴 곰팡이 살균제가 이게 인체의 호흡기에 독성을 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뭘 쓸까요? 요즘은 UVC LED라 그래요. UVC LED. UV라는 건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외선은 우리가 A, B, C 셋으로 나뉘는데요. 315에서 400 나노메다, 200, 이거는 이제 울트라 A. 또 280에서 315는 울트라 B. 또 UVC는 200에서 280인데, 특별하게 200에서 280 나노미터급 자외선이 곰팡이를 잘 죽여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그러니까 요즘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가습기 전부 다 UVC LED 그 파동을 작동하게 합니다. 빛을 내가지고 빛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LG 이노텍이라고 알죠. LG 이노텍하고 한국 반도체. UVC LED는 일명 햄버거균이라고 불리는 대장균부터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와 황색 포도상 구균,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콜레라균 등 주요 세균을 99.9% 살균합니다. 세균뿐만 아니라 장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독감, 메르스,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식품 표면에 생기는 곰팡이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0.07mm 이하의 비닐 포장재를 투과하기 때문에 식품을 포장한 상태에서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위생공학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LG이노텍이 개발한 100mW UVC LED의 경우 4도씨 온도에서 3.4초 만에 살모넬라균을 99.9% 살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설마 우리 몸이 소우주인데 이거 처리할 기능이 없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더니만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있죠, 그죠? 미국에서 그때는 그 초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고 적을 이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게 이제 스타게이트예요. 거기에 근무했던 초능력자들을 제가 이제 예 보면 앙고 스완스 리모트라는 사람하고 조셉 맥모니글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곰팡이균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어떤 지성을 방해하는 것은 곰팡이균이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심장이 이제 오른쪽 심방이 있고 왼쪽 심방 밑에는 좌우 심실이 있잖아요. 근데 몸을 돌고 들어간 정맥이 우심방으로 딱 들어갔을 때 동방결절이 숨내 지시를 받아서 심장을 뛰게 해요. 스위치를 열어줘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방실결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내느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는 UVC 에너지를 위해서 방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감시해 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홍수전에 사는 사람들은 1000mW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와가지고는요 그냥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100mW 현재는요 보통 한 30mW 적은 사람은 한 10mW 그러니까 천수를 살 때는 1000mW가 왔는데 지금은 그저 한 30, 20, 10 이래가지고는 이 뼛속까지 이 균들을 곰팡이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이는 거예요. 고대 그 오래된 뼈들이 썩지 않는 것은 은하수에서 특별한 파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에는 뭐 이제 우리가 묘성이라고 하는데 칠잠의 별이라고 하는 그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동이 쭉 오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딱 끊어진 것이 언제냐면 1999년 12월 27일에.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UVC, 이 파장이 거의 다 소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우주에서 제일 큰 은하예요. 아벨 1033이라 그래가지고 아벨 1033. 여기에서 지구에서 한 16억 광년 거리에서 존재하는데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은하에서 오는 에너지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심장의 방실결절에 UVC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을 갖다가 입력시켜가지고 해봤더니만 곰팡이가 그냥 가버리더라. 이해됩니까? 이거는 연산이 1초에 20경을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에 넣었을 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우리 선생님이 코에 있는 그 콧물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러지성 비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곰팡이가 계속 감염이 돼서 독성을 뿜으니까 씻어내기 위해서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콧물을 없애야 될까요? 곰팡이를 죽여야 될까요? 곰팡이를 죽여야 되는데 곰팡이 죽이는 약이 없잖아요. 만일 발의 무전기를 완벽하게 없앤다면 속에 있는 곰팡이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피부의 건조한 부분도 못 죽이는데 속에 그걸 죽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자들이 그래요. 지금은 이 곰팡이 중독이라는 것이 대책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고 요즘은 혼합형 곰팡이균 중독증이 다 걸려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기생물들을 처리할 방법을 인류가 찾지 못했다. 근데 과학이 제가 그랬죠.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에서 UVC LED 앞으로 지금 다 정수기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도 원래부터 있었다 없었다요? 있었다.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주파수를 이어줬더니만 작동이 되면서 곰팡이가 죽어나가더라. 그러면 뼈암이나 모든 암이 뭐가 원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곰팡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장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오래된 수천 년 된 뼈가 왜 안 썩는지를 몰랐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는 거예요. 왜 그 뼈는 안 썩고 요즘 사람들의 뼈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뼈에 암이 생기고 조직에 암이 생길까? 결국은 그때 뼈는 지금도 곰팡이가 못 쓸고 우리는 아무리 청결해도 몸 안에 곰팡이가 쓸고 차이가 뭘까? 정말 생명력을 잃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면 죽은 것이 먼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멀쩡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살아있는 뼈에는 곰팡이가 쓸어서 암이 생겨버리고 비염 알레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정보가 들어가 있는 노트를 좀 쓰세요. 아까 저 선생님이 노시 어떻게 우리 몸의 병을 죽이느냐. 정보가 있고 없고는 뭐냐. 그냥 노시 아니고 이 노쇠의 특별한 성질은 딱 하나예요. 해독 못하는 생명체를 죽여버린다는 거. 해독 못하면 죽여버려요. 해독기관이 뭐냐? 인간의 몸에는 간이거든요. 근데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등 생명체라고 하고 척추뼈가 없으면 우리가 하등 생명체라고 그래요. 척추뼈가 사람은 다 있잖아. 그죠? 개도 양도. 이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해요. 진짜 구리를 해독 못하면 뭐 wilson병이라 그래가지고 뭐 2, 30만에 한 명 정도는 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간에 있습니까? 회충이 간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녹구를 써가지고 네? 기생충도 잡고 균도 잡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연의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동들을 넣어가지고
정보가 들어가게 해서 노시고 은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근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죠? 집 주변에 가보면 뭐 호텔급 수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몸 안은요? 쓰레기예요. 이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난다. 몸 안에 뭐가 독소를 뿜는 겁니까? 곰팡이가 독소를 뿜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안에 냄새가 난다. 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집안은 환경은 좋은데 몸 안은 지금 뭐가 똑같습니까?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다행히도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도 있어가지고 잡아주지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곡식 위주로 좀 잘 드세요. 그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고학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인체에 이 암이고 여러 가지 알러지, 정신병, 우울증, 뭐 스트레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모든 독소를 뿜어내는 것은 기생하는 곰팡이가 제일 가장 큰 문제다. 복합적으로.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고대인들의 뼈는 지금도 특별한 은하에서 파동이 와서 그 뼈가 썩지 않게 한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 특별한 은하에서 파동을 가져와서 했더니 효과가 나더라. 그것의 원리는 UVC, LED 작용이다.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UVC, LED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성질인지. 그것을 인체 내에 동반결절이 아니고 방실결절이라는 부위에서 작용해서 심장을 통해서 흐르는 피에 계속 방사해서 균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온 전신에 그 파동을 다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mW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30, 20, 10 이래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병이 들었고. 좀 이해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뭘 먹어서 병을 고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건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가습기가 곰팡이였으니까 살균제를 넣어버렸어. 그죠? 그게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 요즘은 LED 빛만 하나 딱 넣어주면은 그 가습기에 균이 죽어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지는 원리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게 가진 지식의 어떤 개념, 쇠뇌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아는 것이 다지 더 이상은 없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답이 없더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이 다 실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안경에 딱 중간에 렌즈를 하나 달아가지고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에 연결해가지고 내려 연결했어요. 그래서 시각, 이 카메라의 신호를 내가 읽을 수 있게 작동시켰더니만 이 사람이 눈이 읽는 것처럼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기존의 우리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전혀 못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기적 일에 우리가 영상의 빛을 통해서 내가 읽을 수 있게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과학이 그만큼 발전이 빨라요. 빛의 세계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균을 죽이는 것도 이제까지 뭐 곰팡이 죽이는 뭐 여러 가지 먹는 약 그런 게 아니고 빛으로 죽이는 것이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자외선 살균 소독기 있는 거 보셨어요? 수den통에 그 파란 빛 나오는 거
그 컵료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 다 있어야 식당 허가 나지 않습니까? 다중 이용시설에는 다 있어요. 그런 것이 고농도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몸 안에 장착되어 있다. 그것이 UVC LED다. 그 파동은 인체는 우리가 그렇게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별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이것을 증폭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런.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이제까지 먹고 해서 하던 방법의 한계를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코에 이게 아주 오래된 비염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더 잘 된지도 몰라.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연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이번에 이게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잡는다. 인류 역사에도 누구도 잡은 적이 없어요. 누구도 잡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제가 더 연구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그 핵심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병의 원인은 뭐냐? 뭐 세균 바이러스 있지만은 핵심을 뭘로 집어야 돼요? 곰팡이로 집어야 된다 이 시대에. 그래서 맹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탁월함의 최고는 간결함이다. 넓게 배우고 깊이 공부하는 것은 반대로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제일 간략히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병의 대부분은 어떤 병이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곰팡이가 있다. 약으로 먹어서 죽이는 게 아니다. 빛으로 죽인다. UVC LED. 그 프로그램을 우리 몸에 장착해서 심장에서부터 혈액, 혈액 속에 있는 곰팡이를 죽이면서부터 작동되고 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은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건 이제 요약한 거죠. 뭐 분량을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요약했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뭐 메달을 찬다, 발찌를 찬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보내야 수신이 되게 되니까 이제 맹인도 보게 하는 세상이에요. 예, 이런 세상을 우리의 어떤 기존 관념을 벗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칠게요.